외교부 출입하는 김치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외교부 주요 현안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예, 우리 정부가 유엔 총회에 상정된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4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서 문기를 끌었습니다. 먼저 북한 인권 결의안이 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예,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점과 또 개선책을 담은 결의안입니다.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2003년부터 그리고 유엔 총회에서는 2005년부터 매년 채택되고 있고요. 이제 2016년부터는 아예 표결 없이 그냥 컨센서스라는 전체 합의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예, 우리나라는 이제 2008년부터 18년까지 계속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를 해오다가요. 네. 2019년부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부터 4년간은 남북 관계 등을 고려해서 불참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왜 그랬던 건가요? 다 잘 아시다시피 2018년, 2019년에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이렇게 좀 개선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괜히 북한 인권 문제를 이렇게 거론하기보다는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북한 인권 상황도 좀 더 진전시킬 수 있겠다. 이런 흐름들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을 납득시켜야 했을 텐데요. 그 당시에 정부에서는 어떤 얘기들을 했었습니까? 예, 이제 당시에 일부 야당이나 이런 데서는 왜 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많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네. 당시 이제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남북 관계 발전, 평화 증진과 함께 북한 인권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대처할 수밖에 없다. 즉 남북 관계를 이렇게 좀 크게 봐서 종합해서 봤을 때는 인권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꼭 참여할 필요는 없다. 그 대신 총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컨센서스 전체적으로 채택할 때는 저희들도 찬성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올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공동 제안국에 참여를 하게 됐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외교부 대변인 임수석 대변인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난 1일 날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가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한마디로 북한 인권 문제를 이제 원칙에 입각해서 일관되게 계속 제기하겠다라는 겁니다. 남한이 이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는 것을 북한 입장에서는 좋아할 리가 없는데요. 그러면 남북 관계도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우리 남쪽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게 되면 북측 입장에서는 더 이렇게 남북 관계를 가까이 하기보다는 멀리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예, 북한 인권 문제 제기에 대해서 북한은 강력히 반발해 왔죠. 늘 그랬습니다. 이제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도 전면 배격해 왔고요. 예.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그 지난달 27일에 엘리자베스 살몬이라는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유엔 총회 제3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제3위원회에서 그 북한 인권 결의안이 이렇게 제출되거든요. 그래서 네. 연설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북한의 이제 문제점들이 지적한 거겠죠. 뭐 정치범 수용소가 있다든지, 뭐 종교의 자유가 없다든지 이런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북한 외무성에서 이례적으로 홈페이지에 개인 명의로 반박하는 글을 냈습니다. 그 글 제목이 정치 신여에 가긍한 발버둥질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 여성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미국의 정치 신여다. 미국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사주를 받고 한 것이다.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존엄 높은 우리 국가를 심히 모독하는 망발을 했다. 이렇게 배격을 했습니다. 예, 북한 인권 결의안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발표가 됩니까? 일단 유엔 총회에서 발표되는 것은 연말경에 발표가 되는데요. 네. 우선 제3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제3위원회에서 지난달 31일에 EU에서 제출을 했는데요. 지금 EU의 순회 의장국이 체코입니다. 그래서 체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지난달 31일 날 제출을 했고 여기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46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네. 물론 공동 제안국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3위원회에서는 이달 11월 중순경에 통과가 될 예정입니다. 예. 3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총회에서 12월 중하순께에 이제 최종 채택됩니다. 그 북한 인권 결의안의 초안의 내용은 발표가 됐습니까?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결의안을 이제 가다듬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원국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현재 조정이나 추가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소리라고 VOA라는 미국 국적 방송이 있죠. 여기서는 결의안을 입수했다고 하면서 내용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예, 그럼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뭐 중대한 인권 침해 사안 뭐 해서 쭉 열거가 되고요. 또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을 추구하는 재원을 전용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런 내용들은 현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맹점이 있습니다. 어떤 보고서라도 현지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현지 조사를 할 수 없는 조건에서 대체로 이제 탈북민들의 증언을 많이 참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탈북민들의 증언에 상당히 과장되거나 또 개인적 체험을 부풀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의 내용에는 뭐 특색이 있는 게 있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특별한 지금 이제 VOA만 공개했기 때문에 이제 공개는 안 됐습니다만은 대체로 나온 걸 보면은 올해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북한의 인도적 상황이 더 악화되고 인권 상황이 부정적인 파급을 미친다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런 대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정부가 바뀌니까 북한 인권에 대처하는 방식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군사 행동을 규모 있게 벌이고 있는데 남북 관계가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인권 문제까지 이렇게 건드리면 상당히 긴장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뭐 우리는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거나 예.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다. 예. 이렇게까지 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또 북한 인권 문제를 제한국으로까지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된다면 북한 입장에서 더 강한 반발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외교부 출입하는 김치광 기자였습니다.